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네, 미국 제조업 경기와 노동시장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확인되자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7개월 만에 장중 1,370원대로 올라섰고요.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국내 증시 오늘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가득한 장세 속에서 다음 주를 이끌어갈 섹터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바로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쏙쏙 선별해내시는 분이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주셨고 우리 전문가님 소개 그동안 공략해주셨던 종목들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한 종목만으로도 무려 3자릿수의 수익을 만들어주셨죠. 140.22%의 수익, 매매 타점 다 챙겨보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 HLB 시리즈 중 하나인 HLB 제약과 HLB 생명 같은 종목도 각각 81%, 약 30%의 수익을 우리 HLB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K뷰티의 호황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이패밀리 SC로 우리는 무려 50%의 수익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요. 이오테크닉스, 유일에너테크, 예스티와 같은 종목도 30%에서 40%까지 또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이자 이 액침 냉각 관련주죠. GST로 23%, 그리고 동원 F&B 오늘 식품주가 또 강했습니다.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정말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하는데 이 종목으로도 15%의 수익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각각 챙겨볼 수 있었고요. 코오롱 인더까지도 보너스 수익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는 종목들만이 가는 시장이고 정말 뚜렷한 주도 테마 없이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또 수급이 몰리고 급등이 나오고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은 이렇게 딱 짚어서 공략해 주십니다. 함께 하신다면 종목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 꼭 함께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해내면서 찾아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에 다시 또 시퍼렇게 질린 마감을 보였습니다. 또 다음 주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그 흐름 궁금하시다면 오늘장 정리부터 또 내일장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해답을 찾아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네. 시장의 색깔과는 대비되는 빨간색 옷 입고 와주셨는데 또 포부가 남달라 보입니다. 일단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많은 내용 준비했어요. 특히 HLB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HLB에 대해서도 제가 포인트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밀하게 보다 꼼꼼하게 시황 브리핑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딱딱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거에 그치지 않고 매매 교육까지 풀어주시고 그 교육 내용이 담긴 자료집까지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홍당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님이 직접 제작한 교육 자료집, 이른바 알짜배기 캔들 자료집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7시 50분까지만 함께 하실 수 있고 눈 깜빡하면 정말 시간 손살같이 지나가니까요. 여유 있는 지금 미리미리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한 주의 마지막이 정말 무겁습니다. 예.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이제 증시가 좋지 못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오늘 한국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의 어떤 급락은 네. 굉장히 우리한테 좌절감을 많이 안겨줬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내 보유 종목이 안 좋거나 또는 이 증시가 안 좋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너무 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글로벌적으로 얼마 전에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물론 이제 뭐 ETF라든가 ETF에 대한 승인권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했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근에 이 어떤 이 위험자산 시장은 강세장이에요. 그거는 이제 변함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는 그러면은 이 글로벌 증시하고 과연 어느 정도로 계속 이런 이격도가 발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멈출 것인가? 멈추면은 엄청나게 강한 이제 강세장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코스피는 지금 한 조금 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87포인트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어두자. 이 정도로 오늘 코멘트 드리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쪽 볼게요. 자, 위에 타이틀 보시면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 항상 어떤 주장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코스닥에 대해서 하락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노란 색깔 박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이때 뭐 오이평선도 지지를 하고 있었고 최하단 속에서 이 어떤 박스를 지지를 하고 있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서 한국 증시 상방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논리였는데 오늘 반대로 갔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과연 내가 시장을 예상한 것과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방향이 잘못된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노란 색깔 박스에서 과거에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노란 색깔 박스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돌파를 하방으로 할 때는 이 이 추세가 강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노란 색깔 박스에서 이런 어떤 돌파 흐름이 아니라 이 곳부터 시작을 해요. 이 곳부터. 이런 것들은 이 하락의 가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누르는 힘이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 이거를 깨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힘을 한번 잡고 물론 여기서 힘이 작용하면서 누르면서 이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시작점이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튕기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좀 상방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이 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뭐 한국 증시 빠지는 거 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런 부분은 좀 없으실 거라고 좀 보여지면서 사실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다양한 각도로 해가지고 좀 특히 코스닥 차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런 곳들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예요. 그랬을 때 지금 밑에서 올라왔던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층이고 여기 2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2층. 그리고 나서 여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조금 내려도 다음 주에 뭐 조금 내려도 여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하락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강하게 갈 종목이었으면 이미 어저께 목요일이라든가 수요일 날 빠질 때 이때 이거를 치면서 이런 어떤 돌파 흐름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흐름이.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누르는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 지금 $1,000를 이제 종가상으로 마감을 하면서 끝났어요. 실적이 일단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좋게 나온 건데 전년비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시장의 예상치에서 비해서도 좋게 나왔고 또 거기다가 확실하게 이 액면 분할 10대 1 액면 분할이 나와주면서 주가는 이게 굉장히 높게 뛰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간다고 하면은 AI에 대한 이슈가 살아 있고요. 또 반도체 오늘은 한국 증시 반도체 업종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 반도체 쪽도 역시 투자 심리가 이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받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장 상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냉각 방식을 액침 냉각 이렇게 이제 그걸 했죠. 이 냉각을 할 때는 우리가 공냉식이 있고 수냉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액침 냉각을 쓰기로 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GST가 이제 오늘 강세 나왔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방송 나와서 트윙클 종목으로 GST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 굉장히 크게 잘 나온 부분입니다. 아직도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지금 코스닥 우리가 아까 차트 봤었을 때 하방으로 좀 열려 있었죠. 지그재그 하겠죠. 그리고 나서 라인 잡겠죠. 그리고 나서는 액침 냉각 관련된 이 이슈가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 액침 냉각주는 앞으로 시장에서 강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ST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갔었던 테마 그리고 또 섹터 한번 알아보면은 일단 수산 그리고 뭐 전선 그리고 음식료 뭐 화장품 뭐 등등이 있는데 일단 수산 업종은 지금 김 가격이 지금 뭐 최근에 미국에서 수출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전반적인 음식료품이 이제 가격을 좀 올렸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전혀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반영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전선 쪽인데 이 전선 쪽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선하고 전력설비 쪽하고 이제 같이 이제 부분인데 오늘도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강한 섹터를 보여줬고 장 마감할 때까지 심지어 강하게 갔어요. 이거는 이제 이 AI 확산에 따라서 이 전력 쪽의 이 실적이 역시 조선업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최소한 3년 정도는 이 수주 잔고도 꽉 차 있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전선 쪽은 강하게 가는 이유가 실적이 뭐 일단 2024년도, 5년도, 6년도 요 일감이라든가 수주가 빼곡히 쌓여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실적 좋은데 뭐 해서 실적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지금 매수세 수급이 끊이질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음식료도 이제 수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이제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화장품 관련주 오늘 특히 APR 같은 경우 오늘 9%가 넘는 이제 상승으로 끝났는데 APR은 제가 공모가 25만 원 살짝 깨졌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클래시스라고 하는 종목과 이제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클래시스가 시가총액이 그 당시 2조 3천억 이랬는데 이 APR은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클래시스보다 멀티플을 더 받아야 된다. 이 논리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아직도 3조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APR도. 그래서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보시면은 식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좀 생뚱맞긴 하실 거예요. 대구백화점을 만약에 이 대구백화점이 다음 주에 종가보다 높은 데서 시작을 한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한번 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높은 곳에서 시초가가 종가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될 시에는 대구백화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장 초반에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밑에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52주 신고가. 그러면서 오늘 28만 3천 원 10.76% 이제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강세 테마 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더 상방적으로 봐도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 주목할 테마로 이제 원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 등락률 자체를 보면은 0.77%로서 굉장히 갇혔죠. 근데 주가의 어떤 변동성, 일일 변동성 측면에서 이 저점 대비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포인트가 잡힌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 원전이라든가 원전 해체 등등 해가지고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정고점이 여기죠. 여기서 강력한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누르는 힘이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죠. 강력.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이 자리를 다음 주에 친다. 이거는 추세예요. 추세. 단기 강한 추세. 단기 강한 추세.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만한 종목으로 시황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제 주식하실 때 주력주라든가 단타 이렇게 좀 같이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한데 조영호 전문가하고 여러분들이 접점 이루시면은
이렇게 주력주 단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시황 분석이라든가 뭐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매매 기법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매매 기법 설명드리고 또 그에 따른 사례들 검증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 자료집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료집 토대로 해서 일단 이 기초예요, 기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박으신 상태에서 누가 이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2초 안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선별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시장 상승의 동력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이 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 미증시 일제히 하락했고요.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무려 3% 넘게 급락이 나와주면서 정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또 팔자세로 포지션을 바꿨고 기관도 물량을 크게 빼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선주들 그리고 김 관련주 등 전문가님이 언급했던 화장품주들까지 오르고 오르면서 이 테마성 차별화는 여실히 드러나는 하루였는데요. 가는 종목을 꼭 내 포트폴리오 속에 담아보고 싶다. 다음 주 대응 전략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보면서 집중해 보시길 바라고 특히나 오늘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법, 차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녹아져 있는 교육 자료집인데요. 이른바 알짜배기 캔들 자료집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집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조영호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3글자 남겨주시면 자료집 손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두루두루 살펴봤고 이제는 좀 강세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선주들이 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좀 자주 연출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구리값이 올라가고 또 전선주들 이 기대감까지 함께 커지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또 잘 가준 전선주들 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전선주는 뭐 주목도 주목인데 네. 워낙 이제 주가가 고점이다 보니까 위험한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그게 네. 딱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지을 수는 없고요. 예,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제 네. 공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네. 최근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 특히 대표적으로 HLB 네, 너무 그쵸? 무서웠죠. 원래 시장이 예상한 거는 FDA에서 승인이 거절될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쭉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어떤 시장의 종목들의 특징이 굉장히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만큼 급락이 또 급락도 많이 연출이 나오기 때문에 되는. 지금은 그런 포인트에 이제 발 맞춰서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이 전선 관련주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면은 좋았던 그런 종목인데 LS 에코 에너지예요. 우선 자, 제가 여기 밑에 이 부분에 이론적 목표가를 써놨어요. 이론적 목표가.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요쪽이 상방적으로 더 갈 수는 있겠다. 이거는 지금 단기간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주가가 이 전력 설비 쪽은 굉장히 이제 거의 3개월이 다 돼가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물론 일부 쉬어간 종목도 있지만 거의 뭐 이 전선 전력 설비 쪽에 한 60에서 70% 정도 특히 주도주 위주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갔어요. 로켓처럼. 그게 뭐 어디까지 갈 수는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무너지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시기를 우리가 잘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단 중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목표가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좀 해놓고 일단 가자.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차적인 상승이 나와요. 그 관점을 이제 더해 보시면 51,000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가 살짝 더 이제 높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중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음 주 또는 월요일, 화요일 기준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상승은 하는데 다시 밀릴 것인가, 이런 움직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사례까지 우리가 이거를 면밀히 이 전략을 짜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LS 에코에너지 제가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베트남에 있어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원래 LS 전선 아시아였어요, 이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회사가 지금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LS 에코에너지로 사명 변경을 한 거예요. 이 지금 LS 전선 아시아라고 하는 이 사명에서 많이 느껴지죠. 이 본사가 지금 베트남에 있고 그 상태에서 아시아 쪽을 노리기 위해서 전력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초고압 케이블이라든가 전선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에 따라서 지금 이 주가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어요. 우선 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초고압 케이블 요게 수주 확대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죠. 바로 AI가 일으킨 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1분기에 올해 1분기 수주 잔고가 2,140억인데 이게 지금 전년비에 대비했을 때 50%가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다 보시면은 뭐 각각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절대 수치가 아니고 전년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나면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가. 그럼 지금 전년비 대비해서 수주 잔고라든가 영업이익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쪽에서 이 싱가포르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이 초고압 케이블 쪽으로 송전탑이 없는 초고압 케이블로만 지금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굉장히 큰데 지금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넘버원이에요. 1위 업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4만 원, 4만 5천 원 이런다고 하면은 향후에 조금 더 상방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중장기 관점으로 바로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덴마크 쪽도 유럽 쪽도 이제 원래 이 초고압 케이블은 유럽 쪽이 본고장이에요. 그 본고장인 이 덴마크 쪽에서 덴마크 쪽에서 지금 426억 규모 케이블 공급 계약을 했는데 3년 동안.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히토류 쪽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사업 부분입니다. 신사업. 이 히토류 트레이딩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을 해요. 2024년도서부터 매출 발생. 자,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높고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LS 에코에너지에 봤었을 때는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작년에 없었던 그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024년도 예상 실적 보시면은 뭐 어쩌고 이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밑에 볼게요. 자, 2024년도에 지금 매출액이 얼마예요? 지금 매출액이 7,454억. 근데 지금 2025년도에는 얼마냐면은 이게 지금 8천억으로 가요. 그러면 한 매출액 기준으로 성장률로 한 7에서 8%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한 5%, 4에서 5% 정도 성장률 연간 기준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올해 1분기 요 지금 매출액 성장률이 얼마냐면은 2에서 3%밖에 안 돼요. 요 성장률이. 근데 매출액이 2에서 3% 쪘을 때 레버리지 효과로 해서 영업이익은 얼마가 뛰냐면은 지금 80%가 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2024년도보다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매출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영업이익, OPM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멀티플을 좀 더 줄 수 있다. 이거는 중장기 관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 잡으시고요. 이 실적표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히토류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신사업 부분이.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분기를 보세요. 분기. 뭐 2025년도 1분기 것만 다 우리가 비교하면 머리 아프니까 1분기 것만 보셔도 최소 매출 어떤 이 성장률이 지금 10% 분기별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합산했을 때는
연간 3기년도 에버리지로 한 6에서 6% 정도, 6에서 한 7%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는 어떤 이 업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 뭐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뭐 증권사에서 이 어떤 컨센서스 잡아놓은 거하고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이 사측에서 잡아놓은 거하고 살짝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이 증권사에서 잡아놓는 것들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이 사측은 물론 보수적으로 이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좀 공격적으로 좀 내놓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 전반적인 이 그래프의 어떤 상태는 역시 동일하다. 결국에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수치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이 산업 또는 LS 에코에너지의 어떤 성장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역시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히토류라든가 해저 사업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 이 지금 케이블 쪽 이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선 중에서도 우리가 해저 케이블 요 관련된 이슈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는 우주의 시대고 앞으로는 해양의 시대가 다가오는 그 관점에서 이 해저 케이블에 관련된 초고압 케이블 이거는 눈여겨봐야 된다 해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LS 에코에너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조 3천억 원. 지금 상태로 봤었을 때 그렇게 저평가 상태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2025년도, 2026년도 만약에 예상 어떤 컨센서스대로 예상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절대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한때 지금 이 전선 쪽, 변압기 쪽 이런 유틸리티 쪽이 지금처럼 멀티플을 어떤 기대감이 전혀 없을 때는 퍼 기준으로 막 2배, 3배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주가가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이쪽은. 근데 지금은 AI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이제 주가 탄력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속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이 차트는 우리가 적산병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적산병. 빨간 양봉이 세 개가 연달아서 이어져서 나오는 거를 적산병 이렇게 나오는데 사례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요거 1번 봉, 2번 봉, 3번 봉 하면은 그죠? 뭐 1번 봉이 2번 봉보다 크고 또는 3번 봉보다 작을 때도 있고요. 또는 1번 봉, 2번 봉, 3번 봉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각각의 몇 가지 사례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적산병을 이 차트의 사례로 대입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어떤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번 봉, 2번 봉, 3번 봉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이 파동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이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하나의 파동이에요. 파동. 이거를 여기로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뭉퉁 걸어서 잘라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이 LS 에너지 같은 경우는 1번 봉이 2번 봉보다 크고요. 그리고 2번 봉이 3번 봉보다 커버리죠. 이게 가장 사실 이상적인 어떤 적산병의 패턴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한번 올렸다가 힘을 썼죠. 힘을 쓰고 나서 잠깐 쉬는 거예요. 쉬어야지 더 많이 올리고 이 힘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은 이 3번 봉이 계속 연속적으로 갑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패턴인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자, 지금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1번 봉, 2번 봉, 3번 봉 해서 땅땅 이렇게 해서 1, 2, 3이에요. 요거는 특징이 있죠. 1, 2, 3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다 썼어요. 힘을 다 쓰니까 어떻게 고점에서 밀려버린다 많이. 근데 지금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힘이 아니고 올리고 나서 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올리고 힘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좀 치고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그래도 좀 힘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정도 또는 뭐 일주일 이내 그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제가 아까 지금 해저 케이블 쪽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것들 돌파를 하면서 잘 가고 있어요, 아주.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각도를 우리가 잘 잡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그어보시면은 바로 여기서 오늘 매수 타점이 잡혀요. 매수 타점. 지금 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이틀, 3일 정도 됐나요? 공개 방송에서 3일 전에 LS 마린 솔루션, 특히 이 해저 케이블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당시가 뭐 여기 급등 나오기 전이니까요. 지금 한 12,000원대, 요때 한 5일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요때 이제 교육이 들어갔었어요. 요때 공개 방송에서. 예,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전선 쪽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전선에 비했을 때 지금 많이 못 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더 한번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이 전력 설비, 이 변압기 쪽으로 해서는 거의 넘버 원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지금 10.76% 거의 장중에 11%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온 과정을 보니까 이평선을 타면서 지금 쭉 가고 있죠. 거의 뭐 5이평선, 12평선 위주로 타고 가다가 중간에 살짝 22평선 깨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22평선 무너뜨리지 않고 이 추세가 지금 고스란히 살아있죠. 지금 노란 색깔이 22평선이에요. 이게 노란 색깔이 22평선인데 추세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오늘 급등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이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힘이 살아있다. 단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지금 특징이 있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올리고 나서 빼고, 올리고 나서 빼고, 올리고 나서 빼요. 그럼 얘도 지금 올렸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가고 나서 밀리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밀리는 거. 그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예를 들어서 25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익권이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좀 부분익절을 안전 마진으로 꼭 챙겨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오늘 강세 테마로 이제 전력 쪽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슈팅이 나와주면 조정이 나올 위기가 있겠죠. 이 눌림을 좀 조심을 해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인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만 봐도 안전하게 또 큰 수익까지 만들어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HLB제약으로 각각 140%, 80% 이상의 수익 맛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강했던 뷰티 관련주 아이패밀리 SC 50% 수익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GST도 23%, 동원 F&B 같은 경우도 15%의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캔들을 볼 수 있는 차트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 교육 내용까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캔들 자료집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트윙클 종목 리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님, 이 네. AI주의 수혜를 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냉각 시스템주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예. 우리가 또 GST 수익 20% 이상 또 뽑아내고 있으니까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 매주 월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 액침 냉각 관련주로서 GST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을 쓴다 하는 재료가 터져 나오면서 지금 미국 쪽에서 이 버티브 홀딩스라고 하는 이 종목이 최근에 이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계속 연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살짝 조금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을 할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전히 이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이 4만 원이라고 하는 지금 이 자리는 과거에 지금 급등이 나왔던 굉장히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힘이 살아있을 시에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어떤 이 단기 매물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잡아놨던 54,000원, 55,000원 그 목표가보다 조금 더 가면서 여차하면은
고점 경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제가 드린 부분에서 전량 매도 또는 부분 익절 꼭 하신 다음에 잘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다가 어떤 지지 포인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온다 하시면은 재매수라든가 또는 향후에 비중 확대 또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 출연에서는 동원 F&B를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지금 음식료 쪽은 이제 추세가 살아있다. 이 관점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린 부분이고 누적 수익이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15.43% 잘 나왔습니다. 지금 가정 간편식이라든가 등등에서 실적이 뭐 다른 삼양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실적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주가가 낮은 레벨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초점을 맞췄고 이 부분이 나오고 나서는 정고점 돌파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항상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 익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의 내가 안전마진은 챙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서 추세 매매를 해도 하자. 왜냐면은 이 증시가 수비인데요. 이 수비 불안정한 상태에서 언제 불날지 몰라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은 DKT 또 해서 잘 갔고요. 그리고 여전히 증시가 안 좋은 마당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DKT.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설명 자세하게 들은 부분이니까 FPCA 이 부분 자 지금 PCB 기판에다가 이제 그 칩들을 증착시킨 그 어떤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FPCA.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또 유망한 그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DKT도 보시고 고점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세방전지인데요. 세방전지도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4% 정도 급등 나오다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리고 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돌파를 해주는 과정인데 이런 종목 갖다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리서치 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리서치 못한다. 그걸 누가 해줘요? 제가 조영호 전문가가 정말 이 세방전지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방전지에 대해서. 키워드 AGM 배터리. 이거는 하이브리드. 그럼 하이브리드 차량이 요새 얼마나 팔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하이브리드 차량이 계속 팔린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주가는 계속 가요. 그러면 이런 자리를 내가 무서워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내가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종목을 가꿔야죠. 종목에 사랑을 줬을 때 이 종목은 나한테 수익으로 이제 보답을 준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방에서 다시 지금 에이밍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누구는 여기서 툴툴거리고 낙담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기회다.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은 1번 케이스인지 2번 케이스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오롱 인더 역시 화학 쪽으로 해서 또 나쁘지가 않고요. 지금 8.65%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 조선업종 계속 강조를 드렸고 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조선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역시 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엔진 오늘 또 11% 정도 급등이 좀 나왔고 아이패밀리 SC도 지금 과거 굉장히 하단서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일본 중심으로 해서 올리브영이라든가 뭐 그 채널로 해서 지금 이 제품의 확장세 굉장히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금융주도 강조를 많이 드렸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명 잘 듣고 잘 버티셨다면은 지금 이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금융주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에서 굉장히 높은 그 수익이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그 와중에서 여기에 취해 있지 말자. 내가 이 성향이 단기 성향인지 장기 성향인지 명확히 구분을 한 상태에서 단기 목표, 이 단기 수익 구간을 명확하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83,000원에서 85,000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셨다고 하시면은 정확히 이 83,000원에서 지금 주가 변동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가 밀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수익이 플러스 21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0% 또는 11%로
반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정말 디테일하게 놓치지 여러분들이 마시라고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메모 잘 해놓으시고 또 잘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또 방송 한 번보다는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트윙클 종목은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생방송 공략지입니다. 방송 재밌게 시청하시면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또 HLB 사태 이 부분 전문가님이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HLB 뽑아주셨어요. 네. 어떤 내용들 들고 와주셨을까요? 지금은 HLB가 일단 이슈가 FDA에서 승인이 일단 반려가 됐죠. 네. 1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FDA의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과정이 이제 최대로 따졌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이 다시 갈까요? 이렇게 따지는 거는 우리는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내부자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HLB에 대해서 단기적인 흐름을 공략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차트적인 관점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HLB 차트를 굉장히 줄여서 여러분들이 거의 10년치 이상을 줄여서 보시면은 이런 어떤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추세선은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이 평행선은 향후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돌파 시에는 쭉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곳에서도 이 라인을 돌파 못하면 주가가 밀리는. 그러니까 지지 저항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은 다 이렇게 이제 이 평행선 상단 하단은 지지 또는 저항 역할을 하면서 향후의 추세를 일으키는 그 원동력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곳이에요. 요곳 주가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HLB를 좀 더 길게 봤다가 된통 당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추가 매수하시는 절호의 찬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하방에서 지금 지금 노란 색깔 이 빨간 색깔 원 있죠. 이곳에서 지금 이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었을 때 향후에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라인을 치면은 이거는 최소 이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가격이 지금 8만 원이에요. 그럼 추가 매수하시고 8만 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은 안전하게 빠져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물론 이 가는 중에 뭐 리포트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옴에 따라서 내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좀 노리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HLB 그룹주 중에서 HLB 제약도 역시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움직임. 따라서 이 논리로 봤었을 때 지금 HLB 그룹주는 강력한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어떤 이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처리를 만약 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방송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징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여나 HLB 그룹주들에 묶여 있으시다면요. 차트상 지금이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HLB 그룹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었죠. 이미 봤죠. HLB 제약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종목으로 각각 81% 그리고 약 30%의 수익까지 챙겨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같은 종목이라도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게 하는 건 우리가 차트를 또 어떻게 파악하냐겠죠. 차트를 읽어낼 수 있는 자료집 여러분께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집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또 우리 오늘의 트윙클 종목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오늘 종목 만나보시죠. 예.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섹터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바이오 쪽이에요. 제약 바이오 쪽. 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2번 출연을 하면서 섹터가 굉장히 다채롭죠. 제가 네. 이제 드리는 섹터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제가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력한 한방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다음 주에 이 바이오 섹터 특히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상에서 왜 조영호 전문가가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이 클까에 대해서 포인트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하방 압력이 나오면서 주가가 꽤 오랜 기간 갇혀 있어요. 절대 돌파를 절대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매집이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고 그래요. 매집. 매집 이후에 매집이 나오고 나서 이런 어떤 지키는 단을 봤더니 어디에요? 이전에 나왔던 이 저항대죠. 저항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이거는 지금 추세를 쭉 타고 가면서 이제 타고 가면서 단기적인 어떤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종목 글로벌 비만 치료제 회사들과 MTA 후보 물질을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술 이전, 기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2023년도에 이미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이 회사가 지금 기술력이 검증이 됐다. 기술력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릴리라든가 그리고 또는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글로벌 이제 제약회사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SC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정맥 주사. 이거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종목이 만든 이 비만 치료제는 한 번 맞으면은 이 효력이 1개월 가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마다 맞으면 이 효력이 지금 한 4배에서 5배가 좋다는 거죠. 효능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게임 체인저예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현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비만인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게임 체인저다. 하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거 꼭 아시고, 자,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브디스크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맥 주사형인데 일주일 단위로 꼭 맞아줘야 돼요.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한 번 맞으면은 한 달 동안 효과가 지속이 된다. 자, 지금 이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디스크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2030년도까지 지금 2024년도죠. 만약에 이 도표가 맞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한 2년에서 4년 정도는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금 요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 내용이 핵심이니까 꼭 명심하신 상태에서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쪽, 특히 오늘 이 종목 단기적인 20% 이상 급등 자신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최근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도 불리는 바이오주, 오늘 전문가님이 트윙클 종목으로 선정을 해 오셨는데요. 강력한 한방이 있고 또 강력하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딱 던져주신 만큼 함께 이 종목이 가져올 퍼포먼스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략까지 잡아드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장중 전략까지 세세하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무료로 캔들 자료집까지 덤으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조영호 이렇게 3글자 남겨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재차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러한 종목들까지 또 받아가 볼 수가 있었죠. 주력주는 주력주답게 단타는 또 빠르고 확실하게 승부를 볼 수 있게끔 전략을 잡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40%의 수익을 딱 챙겨볼 수 있었고, HLB제약, HLB생명과학 우리는 이미 수익 매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했던 아이패밀리 SC 50%, GST 같은 경우도 23%, 동원 F&B로도 15%의 수익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수익 랠리 여러분도 꼭 한번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계감이 한층 물들어 있었고 또 오늘 밀렸던 시장 속에서도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또 새롭고 촘촘한 전략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